안녕하세요. 2025년 5월 9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T CEO의 충격 발언부터 애플 시총 붕괴, 시진핑 마이너스 푸틴의 반미 연대, 파월의 금리 독립선언까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외 정세와 산업 변화를 한눈에 살펴보시죠. 헤드라인 뉴스, SKT 탈출, 500만 명까지 갈 수도.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달 내 500만 이탈 시 3년치 매출 기준으로 7조 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당장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고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약 25만 명이 실제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의 1% 수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달간 종합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애플, 시총 3조 달러도 무너졌다. 애플이 중국 시장 부진과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시가총액 3조 달러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20% 가까이 빠졌고 주당 200달러 아래로 밀리며 시총은 2조 9천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실적 자체는 양호했지만 중국 매출이 2.3% 감소했고 팀 쿡 CEO는 이번 분기에만 관세로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매도 의견을 내놨고 일부는 공급망 재편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기술 IT 오픈AI, 전 세계에 AI 영토 넓힌다. 오픈AI가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정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 포 컨트리즈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를 10개국에 구축하고 각국 맞춤형 챗GPT와 스타트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샘 올트먼은 2월 방한 중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가진 바 있어 한국도 유력 후보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외교의 도구로 작동하며 중국 견제 목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BYD, 한국 전기차 시장도 접수. 중국 전기차 강자 BYD가 자사의 소형 SUV 아토3로 4월 국내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543대가 팔리며 테슬라, 모델 Y 533대와 모델 3350대를 제쳤습니다. 출시 초기 보조금 인증 지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성비와 LFP, 배터리 장착 321km 주행 가능 거리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토3의 가격은 보조금 포함 2,993만원으로 테슬라보다 약 2천만원 저렴합니다. BYD는 하반기 중형 세단 실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세계경제 시진핑 푸틴의 반격 연대 구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반미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진핑은 패권주의와 괴롭힘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고 푸틴은 중국 자동차 생산 확대와 농산물 공급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국은 유엔 중심의 다극화를 주장하며 에너지, 자동차, 농산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푸틴은 9월 중국을 다시 방문해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리 파월,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못 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는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라고 반박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향후에도 경제 상황에 따른 결정만을 내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금리 한국도 금리 인하 시동 29일 유력. 한국은행은 오는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위원 전원이 인하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연내 최소 2차례 이상 인하가 예상되며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단행될 전망입니다. 보험앤금융 롯데손보, 콜옵션 강행당국과 정면 충돌. 롯데손해보험이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금감원 승인 없이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졌습니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모두 법적 요건 미충족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롯데손보는 고유 자금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국은 킥스 비율 하락과 자본 훼손을 우려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선 규제 신뢰가 무너진다면 전체 자본성 증권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보험 앤드 금융 콜옵션 4조 만기 대기 채권 시장 긴장.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규모가 무려 3조 8,800억 원에 달합니다. 롯데손보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콜옵션 차환 발행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장 신뢰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권 개미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며 금융지주사들도 수요 예측 재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가 금융시장 전체 불안정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투자 앤드 금융 한국 5년 뒤 0%대 성장 쇼크 온다. KDI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에 0.7%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력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정체가 원인으로 꼽히며 구조개혁 실패 시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은 중장기 국가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며 1인당 GDP도 시나리오에 따라 4만 3천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AMD 이탈 삼성 파운드리 빨간불. AMD가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SF4X 사용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3나노 수율 문제에 이어 파운드리 고객 이탈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AMD의 이탈은 TSMC에서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했거나 협상 카드일 가능성도 있지만 삼성 입장에선 대규모 수주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파운드리 사업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분석 AI 패권과 금리 전쟁, 그리고 신뢰 붕괴의 시작. 오늘 뉴스는 세 가지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은 기술이 곧 외교가 된 시대를 보여줬고, 금리 독립성 유지와 금리 인하 현실화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분기점을 알렸으며, 롯데손보 사태는 금융 신뢰의 민감함과 규제 충돌의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신뢰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와 정책 모두 이 축을 중심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오늘은 SKT, 애플, 삼성, 오픈AI 등 글로벌 및 국내 핵심 기업들의 중대한 변화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기술 패권과 통화 정책, 금융 규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선택의 시간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특히 한국의 구조개혁 시급성과 금융 시스템의 민감성은 중장기적 정책 설계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9일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